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안 떨어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야. 응축을 하는 거야. 응축을 했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면 뭡니까? 이 고점을 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먹을 요 채널의 상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꺼질 건데 이만큼 먹게 되는 거지.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8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네오위즈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한 몇 편 정도의 썸네일을 이제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니면은 뭐 그 썸네일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조회수가 사진 넣으니까 좀 낮긴 낮네요. 그래서 당분간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썸네일도, 사진을 넣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17일자의 기관 상향 리포트는 총 5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화전자, 잘 안 보이네.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GKL, 테스, 이렇게 5종목이 이제 상향이 됐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일주일의 그 언급 순위의 변동이 요거 가지고는 없는 관계로 공동 2위인 이제 이마트하고 카카오는 했으니까 공동 2위인 기업들 중에서 하나인 이 네오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오위즈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좀 있고 뭐 그래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네오이즈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게 있는데, 지난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총 127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복된 기업들이 막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127회가 나왔다는 거는 총 127회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 기관이 음, 이 수치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좋을 거죠. 왜냐면 목표가 상향이란 말은, 목표가를 상향한단 말은 뭡니까? 그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었다. 지난주까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절반 정도인 67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요 비교만 가지고 앞으로의 지수 등락을 뭐 절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난주에 기관의 눈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관의 눈이, 지난주에 기관의 눈보다는 좀 작아졌다. 기관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그 주가 흐름을 보고 시장의 침체를 좀 보는 듯하다. 정도의 해석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식시장이 앞으로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기관들은 당연히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리포트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겠죠. 근데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오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일단 기관에서는 22년도 4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액은 727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가 상승을 했고, 매출액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3억 원이 났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3%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그냥 연말에 인센티브가 반영이 된 거랍니다. 인센티브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작을 위한 그 마케팅비 증가 이런 거를 제외를 하면은
뭐 2023년도에 뭐 기존 사업 수익성을 뭐 우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오위즈는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신작을 이제 선보일 거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올 신작이 더 많고, 그리고 올해 2023년보다 2024년에 대형 신작 라인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상태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신작, 이제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신작들이 이게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이제 신작이 나오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뭐 트레일러 영상이라든지 뭐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영상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이 공개가 되면 실제 신작이 나오기도 전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표적인 네오이즈에서 나올 이제 대표적인 이 콘솔 게임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던 이 피해 거짓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출시하기 전에 이 영상이 이미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나와 버리니까 지금 네오이즈의 주가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피해 거짓이 출시를 하기도 전에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막 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 또 대형 신작 라인업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출시하는 때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피해 거짓 이후에 다수의 신작 라인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일본의 유명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두 종이 있는데, 이게 각각 2023년에 하나, 2024년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되게 유명한 건가 봐요. 그리고 뭐라더라, 무슨 스프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걸로 뭐 SNS 게임, 퍼즐 게임 뭐 그런 것도 만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대가 상당하답니다. 따라서 이 피해 거짓 이후에 재차 신작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관에서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퍼가 17.5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기관의 눈에서 다른 기업들 중에 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밴드 차트를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고평가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저희가 뭐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그러니까 2월 둘째 2주차, 2월 3주차에는 우리가 본 기업들이 거의 다 이 하단에서 반등을 하는 모양새의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상단을 막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하단에 있으면 저평가고 여기 있으면 고평가다. 여기 있으면 저평가고 여기 있으면 고평가다, 주가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고평가 영역에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네오이즈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제 네오이즈가 이번 주에 언급된 목표 주가 상향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기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2위 그룹이죠.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뭘 설명드리려고 네오이즈를 가져왔냐면 이 가치주와 그다음에 성장주,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자, 주식 중에는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치주는 뭐냐면, 요거는 기업의 어떤 매출,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뭐 자산 등등, 요런 거하고 시총을 비교해 가지고 시총이 저렴한 상태,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드 지금 이 밴드 차트가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조금 상승하는 게 그래 볼까요? 요렇게 밴드 차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가가 요렇게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뭡니까? 현재의 매출과 현재의 영업이익과 현재의 자산과 또 현재의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이 기업은 지금 어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적어도 요 정도의 주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가치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 가치주다.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매출, 영업이익, 자산 등등등을 현재의 시총과 비교를 하는 형태다. 자, 다시 가치주는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뭐 어떤 기업의 퍼포먼스 그거하고 시총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으면 저평가니까 가치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주. 이 성장주는 언뜻 우리가 이 재무제표나 어떤 밴드 차트나 아니면 PBR 요런 거를 보면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성장주. 현재의 네오위즈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보시면은 막 퍼가 17이 넘어가고 PBR이 우리 어저께 봤던 거는 0. 몇이었는데 지금 PBR이 2배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밴드 차트를 봐도 막 밴드 상단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건 돌파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장주는 가치주하고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이 가치주라는 거는 현재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그 기업의 퍼포먼스와 시총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성장주라는 건 뭐냐면 이 시총과 미래에 형성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매출, 영업이익, 자산 등등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총을. 그러니까 가치주는 현재에 완성되어 있는 어떤 기업의 퍼포먼스와 시총을 비교한다. 근데 성장주는 현재의 시총과 미래에 완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어느 그 수준의 그 기업의 퍼포먼스와 지금의 현재 시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대충 느낌 아시겠죠? 예를 들면 2020년에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PER이 퍼가 무려 1000이었습니다. 1000. 그럼 PER이 100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계속 지속된다는 조건으로 1000년 동안 영업이익을 모아야 테슬라라는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 같은 경우, 특히 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기업을 놓고 비교를 해가지고 낮으면 저평가다, 높으면 고평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퍼는 뭐 성장주면 성장주끼리, 가치주면 가치주끼리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엔터테인먼트보다 훨씬 더 퍼가 높거든요. 근데 그게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걸 살 수 없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장주지. 미래의 제약주는 이런 거죠. 미래에 지금 임상실험이 성공을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런 미래의 이 기업의 퍼포먼스가 이만큼 날 것이니까 현재의 시총과 미래의 날 기업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미래에 더 많은 성장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현재의 퍼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수를 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성장주는.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이 성장주는 성장주끼리, 가치주는 가치주끼리, 특히 성장주는 같은 업종끼리 이 이제 재무 어떤 지표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오이즈는 지금 여기 보시면 디지털 컨텐츠, 그 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라고 돼 있죠. 얘의 업종퍼가 22.55입니다. 근데 네오이즈는 17.50이죠. 그러니까 이 업종의 평균 퍼보다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보다 더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종 퍼가 22.55인데 지금 네오이즈가 17이니까 네오이즈가 저평가돼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주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총과 미래의 기업의 퍼포먼스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퍼가 22.5고 현재퍼가 17.5라면 그러면은 이 네오위즈는 이 다른 업종의 어떤 경쟁사들보다 미래에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오위즈는 고평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녹색이 이제 수정주가입니다. 수정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 주가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기관들이 시키고 있죠.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매수 의견을 냈던 기관이 11개였는데, 이번 달에는 12개로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궁금한 차트를 한번 보러 갑시다. 일단은 제가 네오이즈 월봉을 가져와 봤습니다. 월봉을 가지고 작도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요거를 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이 고점에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고점에 연결을 시키고 왼쪽으로 확장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시면 자, 중단 저항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요거는 일단 제껴둡시다. 요거는 없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요만큼의 채널이 비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왼쪽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인트부터 보면 됩니다. 이 포인트부터 보면 되는데 자, 중단에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죠? 중단 저항. 그죠? 그리고 여기 상단 저는 이 두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요 고점에다가 맞췄을 뿐인데 여기 상단에서 또 저항이 나왔다. 그래서 이 채널은 얼추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뭐다 지금 지금 돌파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월봉이기 때문에 요 고점이 2021년도란 말이에요. 2021년도인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지금 12년간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했다. 그런 상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월봉을 살짝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봉을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은 제가 이거를 채널을 이렇게 한번 꺼 볼게요. 여기 저점, 반등했던 여기 저점과 그다음에 이 저점을 연결해서 그래서 고점을 요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자, 보시면 중단
저항, 그죠? 일단 여기 하단 포인트, 이 하단 포인트, 요 두 포인트를 가지고 찍었어요.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하단선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럼 뭐다? 요 두 포인트를 가지고 만든 채널인데 그 뒤에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지지가 나왔죠. 여기도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단선에서의 움직임도 지지와 저항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다. 여기도 상단에서 저항인데 지금 뚫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뚫었다. 물론 이게 다시 이렇게 기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트랩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탈이 돼서 트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또 이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응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이탈이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횡보를 할 때는 그러면 이게 무슨 패턴인지를 또 작도를 할 것이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일단 놔두고 지켜보고 나중에 다음 조정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은 일단 제가 이거를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어. 녹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녹색으로 바꾸고 일봉은 조금 더 작은 상승 이제 채널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요거를 가지고 상승 채널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색을 파란색으로 한번. 자,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저항, 그죠?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저항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저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지금 여기 하단에 지금 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그리고 네 포인트까지 추세선이 매우 꽤 정확한 추세선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고점도 요날과 요날 이틀 동안에 딱 고점 이 근방에 맞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 중단선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이 채널은 신뢰도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지금 채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채널의 중단이죠. 채널의 중단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여기 채널 아까 약간 이 상승 채널이긴 하지만 그 거의 횡보성에 가까운 지금 여기 이 녹색 채널이요. 이 녹색 채널을 상방으로 뚫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고점이 여기였는데 정고점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중단이란 말이야. 이 중단에서는 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근데 일단은 중단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채널의 중단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당장의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하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럼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면 이쯤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노려보겠다. 왜냐면 그 자리는 상승 채널의 또 하단에서의 반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횡보성 채널 큰 채널의 상단을 딛고 돌아가는 또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게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탈이 돼서 요렇게 반등을 한다면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안 떨어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는 거야. 응축을 하는 거야. 응축을 했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면 뭡니까? 이 고점을 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먹을 요 채널의 상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꺼질 건데 이만큼 먹게 되는 거지.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다? 여기서 횡보하는 건 횡보. 횡보했다가 돌파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럼 이 채널의 하단의 반등이잖아요. 채널 하단의 반등. 그럼 채널 상단까지 얼마나 많은 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제가 바라는. 아시겠죠? 볼린저 밴드는 뭐 일단 20일짜리는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고, 자, 120일짜리가 있는데, 이 120일의 상단인데, 그거를 지금 딛고 돌아서고 있죠. 아까 주봉도 120-1의 상단을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일봉도 좀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이렇게 가겠죠. 진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전고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이 자리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매수하면 큰 돈 벌 것 같아요. 여튼 그렇다. 자, 그리고 241선과는 이격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일환선에서 지금 이제 돌파한 다음에 일환선 근방에서 지금 돌아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일환선과도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격이 좀 크게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일환선에서 돌아 나가는 걸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격이 크니까 여기서 빠지더라도 일환선이 다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튼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네오위즈는 만약에 바로 돌파가 돼버리면은 요 자리에서는 살만하다. 만약에 요 자리에서 사게 되면은 그 손절 라인은 이 중단선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기존에 있던 이 녹색 채널의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인가? 그럼 그 자리가 또 하필이면은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 그리고 다섯 포인트가 될 것인가? 채널의 하단 반등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얘가 횡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횡보를 해서 채널 하단까지 그냥 옆으로 가면 매물대가 쌓이겠죠. 매물대 쌓이는데 그거를 한 방에 돌파를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여튼 차트를 보니까 그렇다.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상승을 하면 저는 여기서 살 건데, 그러면은 요 고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요 채널이 이탈되면 그때 팔아도 되는데, 그때 손절하면 되는데. 여튼 그래서 네오위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차트를 보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요거는 지금 사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그 기관의 눈 네오위즈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잠이 와 죽겠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네오위즈의 영업이익이 QOQ, 그러니까 아니지 YOY,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90몇 %가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오위즈는 지금 신작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많다.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대형 기대가 큰 신작들이 지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 그리고 음, 그 신작들이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그 홍보 영상이 뜰 건데 그 홍보 영상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퍼가 17배대로 좀 높은 편인데 그것도 업종의 평균 퍼인 22.5보다는 낮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아니면은 다른 업종보다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기관은 그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는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고.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잠이 너무 와요. 제가 잠 오면서 방송을 찍으면 한 번씩 헛소리를 삑삑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만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대답은 안 하더라도 일단 질문하시면은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날 때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감히 인간 나부랭이인 제가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죠? 그죠? 만약 제가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세우고 매매에 임하겠다. 손절 라인은 이쪽으로 정하겠다. 뭐 요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